안녕하세요. 제가 할까요? 예,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인 박혜자 인사 올립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며칠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다 해야 될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공심위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동안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조인철 후보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입증해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2023년 12월 말일자로 실시됐던 KBS에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5%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공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은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에서 사실 통과되지 못해서 예비후보 신청을 못한 사람도 다수가 발생을 했었죠. 그거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도덕성과 과거에 어떤 적격성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경선에서 포함되었던 조인철 예비후보는 심대한 도덕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는 광주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에 부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20억 원어치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 공직자윤리법, 또 증여세 포탈 등의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부시장으로서 문화경제부시장인데요. 이 문화경제부시장으로서 10여 차례나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사장 윤모 씨가 대표를 겸하고 있는 신생법인 글로벌 IDC의 주식이 그 당시 주당 500원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33,600원에 매입을 했고요. 또 62,500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떤 주식에 몰빵을 해도 20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몰빵한다라고 하는 거 감히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이 더 웃긴 거는 지금에 와서는 제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년 반 사이에 20억 주식 투자가 제로가 된 현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이 경우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부인이 되는데요. 그 자금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을 강남에 있었던 집을 팔아서 20억 원어치를 팔아서 그걸로 매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을 팔아서 부인이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그러면 증여세를 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모 언론에 따르면 이분의 주식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인이 전국적으로 공직자 중에서 주식을 많이 가진, 다양한 주식을 가진 컬렉터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또 두 딸들도 10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주식 사랑이 유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과연 그 부인과 딸들은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주식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가 이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조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주식을 20억 원어치를 매수할 당시에 그때 AI 열풍이 있어서 관심이 있었고 또 그 자기가 매입한 회사가 외국에서 수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해왔다는 말을 자기네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매입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직자 윤리에도 위반 의혹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증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의 후보자 적격성 심사위원회나 또 실제 공심위에서 이것을 모르고 가령 경선 후보자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이고 만약 알고도 경선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조예비 후보는 경선이 아니라 수사부터 받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고발장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저희 지역에서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특이한 사실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수차례 저희 지역을 다녀갔고 저희 지역 와서도 조 후보의 사무실을 들려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후원회장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은 후원금 모집에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 전략에서부터 모든 정보를 주고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이한주 경기개발원장께서는 여기만이 아니라 언론에 따르면 열 몇 곳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후원회장이십니까? 아니면 공천과정의 로비스트입니까? 어떤 것이 이한주 회장, 이한주 원장이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심위가 그동안 수차례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비리 전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서 경선을 갈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는 경선이 본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죠? 경선이 바로 본선 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선에서 부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본선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삼지대의 신당도 들어서고 있고 또 무소속 연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상상 불허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서울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제가 모든 자료, 그동안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건 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또 실제 관보에 게재된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 이 조 후보가 투자했던 기업의 속성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언제 주식을 매입했고 언제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봐주십사라고 하는 하소연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 그리고 제대로 된 후보자를 광주 시민들이 바란다라고 한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절차,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주의 민주당 경선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업체에 누가 될까 봐서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첨부한 자료에 다 업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들도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선은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경선 후보자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역인 송갑석 의원은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역량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께서는 작년에 여러분들 MBC에 PD수첩 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의 위험한 공천장사라는 제목 낯뜨거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십니다. 본인도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사천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선거 이전에 제대로 된 선출직, 광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을 선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신선하면, 새로운 사람이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더 부패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